이거 아메리카노. 지님 지금 뭐 하세요? 저 지금 몸 팔고 있어요. 뭐예요? 근데 걸어서 이렇게 돈 버는 거를 무브트 언이라고 하거든요. M2인데 무브트 잇. 먹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루에 얼마나요? 한 40달러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데? 신발 9쪽 있고요. 지금 이 럼블럭스 채굴 했는데 한 1달러? 1분 있고? 괜찮죠? 우와, 여기 있을 건가? 여기 뭐야, 애들 없니? 없나 봐. 여기? 전혀 포인트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이거? 안녕하세요. 아, 저 밖에서 보고 있었는데 벌써 들어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왔어요. 되게 서로 배려가 넘쳤네. 감사합니다. 사무실 진짜 좋다. 사무실이 네, 동업자들이 술을 워낙 좋아해서 여기는 너무 쉴것 같아. 네, 온몸에 좀 땀도 많이 무한히 오더라고, 무한. 아, 맞아. 이것도 주선생님 드시면 좋고. 왜냐면 왜요? 이 친구가 커피를 안 마셔. 아, 정말? 아제라. 불개미님도 저저번 주 한번 뵀었어요, 처음으로. 아, 진짜요? 인상 좋으시더라고.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실물보다 너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왜냐면 웹캠으로 찍다 보니까 약간 옛날에 아 감사합니다. 왜 질문에 있어 피부가. 아 그래요? 아 약하게 가주시죠. 뭐 나는 뭐 사람을 막 필요로 만나는 게 근데 아닌데 원래 목적이 뭐였어요? 이게 유튜브? 저희 어깨가 외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막 스캠이다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지 무작정 패가지고 좋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약간 크립토 약간 심사인당이 되겠다. 약간 이런 약간 포부인데 약간 오 좋은데요? 괜찮은 목표 같습니다. 오 선수요. 안녕하세요 조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텔레그램하고 네이버 이제 블로그에서 이제 디파이 농부 조선생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에서는 프로젝트 빌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BNB 체인에 있는 알파카 파이낸스라는 랜딩 프로토콜에서도 이제 일을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오픈블록스라는 P2E 이제 게임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럼블록스라는 게임도 선보였었고 한국에서 굉장히 흥행을 해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디파이 농부 조선생인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좀 네임충이에요. 거의 뭐 게임 닉네임하고 캐릭터 고르는 데만 거의 하루 넘게 쓰는 스타일이라, 작년 이제 디파이 썸머 오기 전에 제가 디파이를 우연찮게 이제 재작년에 우연찮게 친구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이 디파이로 이거 농사 지면서 살면 되겠다. 이거 나는 이제 농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디파이 농부다. 난 제가 경험한 거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선생이라는 걸 붙여갖고 디파이 농부 조선생 항상 하게 된 것 같아요. 디파이 농부가 되게 좋은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제 포부였고 물론 대차게 말아먹었습니다. 사실 디파이라는 그 나레이티브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 그랬냐면 예전 직장 자체가 증권업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10년 정도 일하다 보니까 알 것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던 차나에 뭔가 디파이라는 새로운 뭔가 탈중앙 금융? 중앙화되지 않고 뭔가 페이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레이티브가 되게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기존에 다니던 증권업을 그만두고 이걸 해야겠다. 디파이에서 먹고 살겠다. 농사 짓고.
그래서 사람들이 퇴직할 때 뭐 할 거냐 하면 저는 농사 지러 간다고 했었어요. 진짜로. 다들 갸우뚱하면서 이제 보내줬던 기억이 있죠. 그러면 퇴직금으로 디파이를 하셨던 건가요? 퇴직금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모아둔 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나름 사실 증권계에서는 좀 잘 나가던 상위 한 1%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꽤에서 동일한 나이에 가장 많이 버는 매니저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싹 다 디파에다가 이제 넣고 네. 즐기다가 네. 결국에는 해피엔딩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걸 잃고 많은 걸 또 경험했고 많은 걸 얻었죠. 예.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팠죠. 조 선생님은 그때 예전에 제가 MBTI 뭐냐고 물어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때 저는 MBTI가 INTJ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주디님이 BUSD 아니냐고 저한테. 그래서 MBTI가 뭐예요? 궁금하다. 네. 아니 그때도 막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셔가지고. 왜냐면 저 때는 사실 MBTI가 없었고 무슨 형이에요? 혈액형 물어봤거든요. 사실 되게 간단했어요. B형이 이러면 됐는데 스펠링이 많아져가지고. 저 이거다. ISTJ다. 나랑 똑같아. 근데 좀 마음이 가더라. 그러니까 근데 저희 유형이 꼰대, 맞아요. 근데 근본 이런 거 좋아하고. 맞아요. 일 잘한단 말 많이 듣죠? 일 잘한다. 엄청 들었습니다. 엄청 들었지. 상위 1%. 저는 불개미가 네. 디파이는 폭탄 돌리기다 라고 했는데 네네. 저는 근데 디파이는 다르게 보긴 해요. 디파이에서 투자 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디파이가 갖고 있는 그 이념 자체나 그 다음에 비전이나 이 디파이가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금융의 본질이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토큰을 수합을 하고 P2E도 사실 게임에다가 디파이를 붙인 것 뿐이고 모든 게 사실 디파이가 없으면은 크립토 프로젝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폰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디파이 자체는 말 그대로 탈중앙 금융이고 기존의 중앙화된 금융, 은행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탈중앙 세계로 옮겼을 것 뿐이니까 이 디파이는 폰지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선발 주자들이 폰지로 활용을 많이 했죠.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잖아요. 사실 나쁜 것부터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 사기 덕분에 사실 감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사람들이 돈을 잃고서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로서 사람들이 에듀케이트 되는 절차를 거쳤던 것 같아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디파이는 폰지가 아니다. 단지 그거를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뿐이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러지만 중앙화 금융도 똑같이 폰지예요. 뱅크런이 일어나는 건 결국 포모가 와서 막 빼는 걸 뱅크런이라 하고 기존에 이제 돈을 예치한 걸 안 돌려주기 시작하면 그게 러그풀이지 뭐. 그쵸. 그리고 기존에 기업의 주식을 샀는데 한 2년 전에 보면 많이들 러그풀 하셨잖아요. CU 대표이사들은 돈 많이 벌고 관계자는 돈 많이 벌고 갑자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상폐당하고 그 소프트 러그풀을 준비한 거일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전부 다 그 참여자들의 사실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윤리적인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디파이는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을까요? 디파이는 안착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언제쯤? 언제쯤은 저도 모르겠는데 증권업에서 크립토 사람들을 뽑기 시작했었어요. 제도권에서 전문가들을 막 뽑기 시작했었고 애널리스트들을 엄청 뽑기 시작했었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디지털 관련된 부문이 생겼었어요. 그런 거 보고서 이게 하나의 흐름이구나. 아무리 VC들이 돈이 많다고 하지만 기존 금융권들만큼 돈이 많지는 않아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국부펀드거든요. 잠시만요. 비가 엄청 오네. 운치 있다. 예. 비가 오면 예. 문제가 뭐냐면 저 같은 요즘 몸 파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그쵸. 비가 오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또 정책적인 게 서포팅이 되면 돈이 엄청 많은 국민연금이든 아니면 공제회든 연금들이 따라서 이 세계에 들어올 건데 그때가 아마 캐시우드가 얘기했던 비트코인이 200K, 300K 되는 그때가 그때일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유동성 자체는 엄청나거든요. 저도 10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운영했던 북 자체가 1조 한 3조 원 정도 돼요. 개인이 1조 3조 원을 운영하는데 한 종목에 3천억씩 막 뿌리기 시작하면
디파이에서 3천억이 들어왔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루에 100% 200% 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게 한국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엄청 큰 원동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약간 씨를 뿌려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업을 시작하게 됐고 디파이 조선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때 돼서 시장에 진입하면 늦어요. 늦죠. 결국에는 그게 이제 다음 사이클이 됐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떡볶이 좋아합니다. 분식 좋아해요, 분식. 튀김 좋아하고 살찌는 거 대부분 좋아합니다. 조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나요? 저 낯을 사실 많이 가려가지고 자주 보고 자주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을 열더라고. 안 맞는 사람하고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번 만나고서 제가 불편함을 느끼면은 다음에 못 만나요. 육감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는 되게 안 맞는다. 근데 주디님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친숙했어요. 푸근하고. 어떤 인간 유형을 싫어하세요? 직장 내에선 되게 싫어했던 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사업하면서는 사람을 싫어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안 맞으면 안 만나면 되니까. 일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을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아부 떠는 사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똑같아. 예. 약간 불개미나 그 지금 제가 연락하는 친구들은 제가 진짜 듣고 있을 때 5년 전으로 거슬러가서 그때부터 봤던 친구들이에요. 진짜 오래되셨네요. 5년 전이면은 제가 5년 차예요. 2017년도. 그쵸. 17년도 그 불장에서 이제 하락장 경험하고 다들 선배님이시네 딱. 전통시장이랑 또 크립토 시장의 인연은 달라요. 그쵸. 거의 20년 정도 그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다들 처음 왔을 때 이제 여기에 한 달은 한 달 같지가 않다. 그쵸. 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좀 있어 보니까. 하루가 1년 같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NFT를 고르는 농생만의 노하우는 뭔가요? 제가 NFT를 고르는 기준은 유틸성이 없으면 보통 안 사요. 익명성이면 안 사고, 그러니까 회사라는 온전한 좀 엔티티가 있어야지만 사는 것 같아요. 사업 목적도 뚜렷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게임 관련된 NFT밖에 안 사죠. 조 선생님은 디파이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네. 이더리움 디파이를 좀 하고 있고요. 기존에 뭐 커브랑 컨벡스랑 투자를 좀 많이 해놨었고, 다 락업이 오래 걸려 있어요. 이자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공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하도 한 10분의 1 정도 토막이 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현물도 하시나요? 선물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선물에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어서 선물 청산 당하신 거예요? 당하기만 하면 사실 필연해요. 항상 자다 일어나면 문자 많이 와 있잖아요. 포지션이 청산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별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샌드박스 대상승장 전에 한번 샌드박스를 청산당한 적이 있어요. 5배로 그냥 적게 돼 있었었는데 5불에 사가지고 4천만 원 5배 롱 갖고 있었고 굉장히 적게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그 청산되고 쏘더라고. 그 10배장을 못 먹은 거야. 단순 계산으로 하면 20억을 벌었어야 될 계산인데 그때 한 달 정도 거의 아무것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안 해요. 현물만 갖고 있자. 샌드박스 쳐다도 보기 싫겠네요. 샌드박스는 너무 샌드박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홍보 한번 해주세요. 디파이 농보 조선생 동일한 이름으로 유튜브 이제 개설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 유튜브는 해외 관계자들 모셔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좀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인터뷰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개설했고, 한 달 정도 좀 쉬고 있어요. 이제 편집자를 다시 구하느라고 해외 재단들 모셔서 인터뷰할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거 한번 해주세요. 뭐예요? 하지 마. 구독하지 마. 구독하지 마. 럼블록스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럼블록스는 스태프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그런 앱이고, 어떻게 보면 무브 투 원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처럼 생활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채굴하고, 채굴한 거를 현금화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복합적인 그런 앱을 만든 거고. 그럼 건강관리는 럼블록스로 하고 계신 건가요? 그쵸. 저 약간
크립토 세계에 와갖고 살이 워낙 많이 쪘어요. 네, 새벽에만 햄버거 먹고 막 술 맞아요. 먹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깨지다 보니까 엄청 살이 찌더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럼블록스 근데 오픈블록스는 소식이 없나요? 오픈블록스요?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게임을 아직 출시도 안 한 플랫폼이에요. 그 럼블록스 자체는 약간 시간 갭을 메우기 위해서 내놓은 하나의 에피타이저고 이제 메인 DC도 아직 안 나온 플랫폼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은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첫 번째 게임은 올해 말에 아마 베타가 공개가 될 거고 그 베타 때 들어오셔서 많이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코인 시장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리테일 투자자들이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기치기 되게 쉬운 상대가 돼서 계속 그런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은 금융은 좀 테스트를 거쳐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위 말해서 되게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고 되게 좋은 경력이 있어야 되고 되게 할 줄 아는 게 많아야지만 사실 그 데스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크립토 세상 자체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반대급부로 말하면은 자신이 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을 불법적인 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말이 한국에서 막 이렇게 잘 된 한 명 있는데 그거 만드는 사람도 똑같아요. 일단 그분을 11시간 동안 좀 만나봤는데 굉장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죠. 항상 뭐 할 때마다 불난 나고 사람 자체가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회에서 이건 하면 되고 이건 하면 안 돼 어디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잘 갈라갖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갈릴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11시간 동안 그 사람하고 미팅을 했는데 나오자마자 안 한다고 했어요. 자기가 얼굴 마담을 하고 자기 밑에 이제 교육생들 중에 우수한 대학생들을 A부터 C까지 뽑아요.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로 활용을 하는 사람이에요. 존나 양아치네. 더 웃긴 건 뭐냐면 리테일 투자자로서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 개발자로서는 역량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몰라. 근데 그거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자기 코드 하나 잘못 짜면은 수많은 리테일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거에 대한 가책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몇 명의 대학생들을 뽑아놓고 자기네들 돈 되는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막 찍어내는 거지. 그거를 보고서 저는 혀를 내두르면서 안 한다 했거든요. 못한다. 사업을 하다가 헤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상습적으로 많이 반복되는 거는 사람의 문제예요. 근데 그분 그랬잖아요. 몇 번 지금 프로젝트를 러그풀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 러그풀이지. 크레딧을 주면은 리테일 투자자들 돈 넣을 걸 아는 거예요. 하여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도 존나 싫어요. 역시 진짜 비슷하다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네.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냥 싫은 것 뿐이고.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더 우상향 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불리시하기 때문에 적립식 매매로 매일매일 조금씩 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비트는 1억 간다. 네, 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제일 스캠이라고 생각하는 코인은? 저는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곡괭이들은 다 스캠이라 생각합니다. 런치패드나 아이디어 이런 건 참여 안 하세요? 저 해요. 전 바이낸스 런치패드 참여 자주 하고요. 전 요즘 프로젝트를 이제 좀 볼 때 그 메서드 옵션 엄청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10만 명이 넘는 유저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손에 꼽아요. 거의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프로젝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수익을 내야 되고 회사다 보니. 근데 그런 게 없는 프로젝트는 참여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가 사실 스태프분이긴 해요.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죠. 근데 스태프는 지금 가격 엄청 신발 가격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네. 300년 걸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가격적인 걸 뭐 지금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안 좋죠. 저도 한 1,000만 원 썼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갖고 있었던 게 36쪽인가 갖고 있었어요. 그게 다 제가 냈었죠. 큰 손실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 스태프분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잖아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스태프를 보면은 저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아요. SNS에 올리는 사진들이면
그 디자인도 보면 다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디자인들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그 디자이너들이 뚝딱뚝딱 해갖고 그냥 5분 만에 만드는 디자인이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글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진짜 요거 하려고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구나라는 게 너무 강렬히 느껴져서 다음 사이클에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그냥 기대감, 그다음 믿음으로 좀 지지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재밌는 거는 럼블록스는 아무 생각 없이 출시를 한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그게 잘 먹힌 것 같아. 되게 예, 그거 2달 만에 만들었거든요. 짧은 시간에 만들고 그냥 출시를 해버렸어요. 그냥 출시한 게 저희는 전략인 게 뭐냐면은 트렌드는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맞아요. 사실 물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내놓고 그거를 걱정이에요. 고쳐놓고 해야지. 그래서 사실 럼블록스는 잘 된 것 같아요. 주주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 주주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불철주야 채팅방에서 주디님 지켜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거기 가면 스티커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즐겁게 눈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부님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농부님들 감사합니다. 항상 저를 믿고 저희 채팅방에서 놀러 와주셔가지고 사실 농부님들이 쉼터에 계신 것만으로도 사실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직장 다닐 때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안 외로웠거든요. 근데 사업한다고 이제 나왔을 때는 동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외롭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쉼터에서 저도 좀 위로를 받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돌려드릴 게 많이 없어서 이제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오랫동안 함께 지내시죠. 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잘하시나요? 아니, 노래 못해요. 전원이 켜졌습니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술 마시는 거 전원이 켜졌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저기도 와인 쌓여있는 거 봐. 오, 저기 진짜 습하네. 현미감 나는 것 같아. 여긴 약간 사무실 안 같... 오, 저기 막 사람 옷 벗고 돌아다녀. 어디서 만나? 좋은 직장 잘 다니시고 계셨는데 네. 퇴사하셨잖아요. 그쵸? 후회는 네. 안 하시나요? 사실 안 하죠. 안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뭐 하실 거예요? 프로젝트 빌더로서 생태계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싶어요. 좋은 프로젝트 한국에 소개하고 싶고 제 이름 걸고서 큰 성공하는 게 목표기도 하고요. 성공의 정의가 뭘까요? 성공의 정의는 조선- 오래 살아남는 거. 크립토는 시간 자체가 하루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긴 세월이기 때문에 사실 생존하는 것 자체가 맞아. 힘들어요. 근데 오래오래 사람들한테 입에 거론되고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되고 싶은 거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대학교를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유학 갔을 때는 영어를 못했는데 막상 거기 살다 보니까 영어를 하게 됐고 일을 하면서 영어를 많이 배우게 됐죠. 해외 출장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어가 늘었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는 화낼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하는 일이 화낼 일 많았죠. 회사 다닐 때 화 엄청 많이 냈지. 저는 화를 낼 때 정색한데요. 저는 사실 제가 어떻게 화나는지 몰랐는데 되게 싫어하는 되게 후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나중에 되게 피말린대요. 어떤 차 타세요? 저는 되게 일반인 차 타고 있습니다. 저는 X3 타고 있습니다. 저도 BM이에요. 아, 그래요? 피부 관리 광이 나더라고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피부 관리는 정기적으로 피부과를 많이 가셔야 됩니다. 피부 관련돼서 별로 신경 안 쓰다가 회사 다닐 때는 그 수트만 입어도 사실 제 스스로가 괜찮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 수트를 안 입다 보니까 좀 아저씨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 아저씨 맞죠? 근데 피부과다. 피부과다. 럼블록스 자주 하시면은 피부도 좋아집니다. 전통 시장에 계시다가 이제 크립토로 넘어오면서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연령대가 확실히 좀 체감이 나시죠? 그쵸. 저랑 같이 그 창업한 친구들도 한 명은 나이가 26살인가 그래요. 제가 38살이거든요. 띠동갑이잖아요. 네.
근데 젊은 친구들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단점 있죠. 장점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다 진취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싫은 거를 싫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점인 것 근데 같아요. 라떼는 싫어도 좀 어. 참고 어른한테 근데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그 거절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손해봤던 게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젊은 친구들은 거절도 되게 잘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 단점은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밤낮이 바뀌어 있다는 거, 시간대가 저랑은 좀 안 맞는 거,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좌우명이 뭔가요? 좌우명이요? 좌우명 따로 없습니다. 생각해보질 않았네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솔직한 사람 좋아하고, 솔직한 사람. 남들이 뭐야? 라고 하는 사람도 저는 솔직함 때문에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조 선생님이 저한테 약간 반전 매력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있는데 진짜 꼰대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으셔서 회사가 이태원에 있는데 네. 이태원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강남 가면은 크립토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태원에 온 것 같아요. 별 이유는 없고, 집도 다 가까워서 이태원에서. 이태원이 중간 지점이고. 근데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네. 이상형. 와이프. 내 와이프가 굉장히 미인이기 때문에 20살 때부터 알고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어릴 때 엄청 쫓아다녔어요. 워낙 예뻐갖고. 그래서 저는 예쁜 여자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형은 예쁜 여자고 예쁜 여잔데 그게 와이프다. 와이프다. 저는 결혼을 추천하는 사람 중에 한 명. 결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결혼의 장점은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다는 게, 고민이 생기면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니까 동반자가 생긴 것 같아서 좋고, 두 번째로는 전 남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쓸데없는 고민이 많았어요. 미래의 걱정을 현재로 땡겨와가지고 사서 걱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울해지잖아요. 왜냐면 내 미래가 밝지 않은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회사 그만둔 것도 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런 걱정이 없어져요. 오히려 당장 앞에 있는 거를 해결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더 믿음을 갖고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되게 동반자로서 좋은 것 같아요, 결혼. 애 낳으면은 애기 또 너무 또 다른 행복이 있고, 저는 추천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책임지게 생긴다는 거는 맞아요. 그런 동기부여들이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맞아요. 데려다주지 않았나. 남자들은 또 결혼하면 책임감이 기본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책임감 때문에 또 뭔가 열심히 하게 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게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결혼 안 했으면 이 시내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혼자 먹고 살 만큼 벌었거든. 근데 이제 2명, 3명이 되면서 이제 사업을 결심하게 된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립토에서 활동도 하는 거 아닐까요? 결국 다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아있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뭐 요새 쉽지 않은 시장인데 그래도 크립토 생태계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성공하신 것 같고, 오히려 앞으로 올 좋은 날이 더 많을 것 같으니 같이 견뎌보시죠. 감사합니다. 여기 술 먹으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커피하면 초대좀 와, 네네. 저희 저도 술 좋아합니다. 가을에 하지 않을까. 오, 무슨 파티예요? 런칭 파티? 그냥 술 먹는 거지 뭐. 알코올 파티. 알코올 술 파티 너무 좋다. 이거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태원. 어떻게 찍까? 야, 씨, 오르막인데? 차라리 저희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찍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찍고 일단은 여기서 그냥 짧게 여기서 이제 롱블럭 쓰고 계신 건가 이게 여쭤보고. 차라리 이따가 잠시만요.
구독하지 마.